물레동 도시 환경 정비 사업 설명회 개회를 선언하겠습니다. 국회대회 경례. 바로 애국가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국 선열 및 호국 영령들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내빈 소개가 있겠는데요. 우리 국민의힘 영등포 갑 지구당 위원장이신 문병우 위원장님 오셨습니까? 예. 지금 오시는데 나중에 한번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자리를 빛내주시는 전 17대 국회의원이신 김영대 전 의원님 오셨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또 좋은 설명을 해주실 전 서울시 의원이시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이셨던 김희걸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또 전 영등포구의 의장이셨던 윤준용 의장님 오셨습니까? 제가 눈으로 보니까 안 보이셔서 오시고 계십니다. 예, 나중에 또 오시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엔 법무사 사무소 대표 법무사이신 한정남 법무사님 오셨습니까? 예. 좀 이따가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메리츠증권 강진규 상무님 오셨습니다. 코리아 신탁에서도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물레동을 위해서 투자하고 계시는 우리 문영덕 회장님 오셨습니다. 예, 제가 저 여기 있습니다. 또 우리 문시 종친회 회장님이신 문상주 회장님 오셨습니다. 물레동 1구역 정기택 회장님 오셨나요? 예, 지금 오시는 중이십니다. 또 물레동 2, 3가 장동호 회장님 오셨습니다. 예. 또 제가 여러분들 다 소개시켜드려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소개 마치고 오늘 우리 물레동을 위해서 또 물레동 토지 등 소유자 방식을 위해서 지금 애쓰고 계시는 우리 회장님 또 여러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정말 토지 등 소유자 방식이 어떤 것이 좋은지 또 조합 방식이 좋은 건지는 우리 조합원들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회원 여러분들께서 토지 등 소유자 방식과 조합 방식을 잘 비교해서 어떤 것이 기간을 단축시키고 어떤 것이 돈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인지 잘 판단해 가지고 해주시는데 오늘 물레동 4가 회장님이신 우리 이화영 회장님께서 잠시 인사 말씀 드리고 우리 내빈들 인사 말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거리가 있으니까 제가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이미 못생긴 얼굴인지 아시니까 이해해 주시기 맞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느덧 벼가 가을을 기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아직도 건강에 빨간 불빛을 밝히고 있는 이 시절에 그래도 건강하게 인사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 이름은 이화용입니다. 동네 발전에 불철주야 정말 여기 보니까 어르신들이 너무 많이 고생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드디어 우리 물레동이 서울의 랜드마크라는 하나의 길을 다 손에 손을 잡고 가는 길에 정말로 협조가 많아서 저는 더욱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처음이자 마지막인 토지 등 소유자 방식 또 우리에게 40개월이라는 월세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런 재개발 방식은 대한민국에서 없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에게 이 시절에 지금 세계가 전쟁이 나고 유류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나라는 없습니다. 시점은 없었어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확정 지분제라는 정말 우리한테는 행운입니다. 그래서 물레동 여러분은 아마도 좋은 일과 좋은 봉사를 많이 하셔서 이런 행운을 맞이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제가 어쩌다가 왜 이제 집안채가 있어서 서로 이웃하면서 이렇게 살다 보니 이런 일을 겪었지만 저 역시 처음이다 보니 너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그래도 인생은 살만 나는 세상이구나, 저는 그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의 인생에서 살만 나는 인생을 만들어줘서 더욱더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일일이 제가 다 찾아뵙고 고맙다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여기에 정말 앞뒤로 또 좌우로 알게 모르게 참 지인들이 정말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이렇게 행운과 행복을 주셔서 저로서는 더더욱 여기서 물러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요즘 지난번 설명회 때보다 더 많은 분들이 지금 메리츠 증권하고 신탁에서 자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18일 날도 자서가 들어가고 지난주에도 자서를 끝냈고 저주에도 자서를 또 끝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 설명회는 여러분들한테 중간 보고를 하기 위해서 이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간이 우리한테는 재산입니다. 그리고 지금 더욱더 저희에게는 투자자가 이나마도 참 저희한테 이렇게 해줬다는 건 정말 행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투자자가 계셔서 이자나 공사비가 올라가도 우리한테는 부담이 없다는 거, 이 점에 대해서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은 행운을 받았다고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쨌든지 오늘 이렇게 참 중간 보고를 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또 좋은 소식이 있으면 수시로 중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낙엽은 지지만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 한국 국민의 전통입니다. 다 이겨내시고 다음에 또 이런 행사 때 다시 뵙기를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모쪼록 궁금한 사항 있으면 이따 문의하시고 인사말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3년도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영등포 지역위원회로 와서 당시 당협위원장을 맡았습니다. 2004년도쯤 된가요? 그래서 6년도, 7년도까지 당협위원장을 했을 때 2006년도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국회 출마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공약 중에 물레동 지금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권총같이 그린 그림을 제가 자그마한 팜플렛으로 사전 선거 운동 유인물, 그러니까 본 선거 유인물 말고 사전 선거 운동 유인물로 만들었던 그 그림이 똑같이 최초로 그 그림을 그려서 지역을 여기 재개발해야 된다. 그때 당시는 주민들 의견 많이 들었고요. 특히 그 사가 지역에 있는 그 교회 목사님, 지금 성함도 제가 잊어버렸는데 같이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런 의견을 냈었다가 제가 이제 총선에 예비후보 선거 유인물까지 열심히 돌리다가 당시는 이제 그 전에는 비례대표 의원이었습니다. 김영주 의원하고 이제 그때 당시 경선을 할 때 제가 경선도 못 해보고 여성 공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경선도 못 해보고 제가 물러나게 됐는데 그때 이제 화제가 됐던 게 고진아 의원이 있었고요. 그 전에 그 다음에 이제
전여욱 의원, 김영주, 저 이렇게 4명이 다 현역 의원이 경선에서 최종적으로 그때 전여욱 의원이 됐잖아요. 네,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출마를 했었으면은 아마 이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여러분하고 계속 뵀을 텐데 그 뒤로 제가 이제 정치를 정말 저는 어려워가지고 떠나겠다고 생각. 지금 경기도민입니다. 서울에서 밀려나서 일산에 살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 재개발 재건축 최초의 그림을 그리고 해왔었고 그 뒤로 이제 떠났다가 다시 부름을 받게 된 거는 이제 서울시의 에너지공사가 이제 열병합 발전소 이제 확장을 한다는 계획도 있고 또 제가 이화영 그 회장의 요청을 받고 제가 에너지공사 이제 그때 이제 그 승격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양천에서 이렇게 건너오는 그 하천을 건너오는 여론이 이렇게 파이프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공사를 하려면 최소한 경제성이 있어야 되는데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때 그려진 제 그림과 그때 이왕이 제시한 그림이 1가 2가 3가 4가 다 해서 한 세대 쓰면 충분히 건너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때 당시 에너지공사 그 사장과 또 그때 주무 담당자하고 전체 확약을 이제 받았었는데요. 지금 한참 지났기 때문에 그 점이 이제 유효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도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마곡 그쪽에서 이제 목동에서 하는 에너지를 이제 마곡도 보내고 다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마곡주에 이제 열병합 발전소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건 이제 주민들의 뭐 반대도 있고 해서 시간이 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건너오는 게 뭐 문제냐면 에너지는 목동에서 만드는데 영등포에 공급하느냐는 이제 그 목동 주민, 양천구 주민들의 이제 약간 이견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를 다 해소해서 최대한 풀어보고자 했던 거고요. 그래서 확답을 받았고 이제 그런 좀 준비를 하고 있었던 중에 제가 사실은 이 조합 내용과 신일철 의원 여기 윤시웅 의원 부청장이었던 이제 조기령 의원 다 제가 당협위원장 할 때 구의원 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잘 내용들을 알고 해서 간섭을 안 하려고 했는데 최근에 이제 이 경찰 조사 받는 거 아시죠? 그 내용을 보고 저는 좀 분노했습니다. 사실 이화영 위원장님이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왜 겪고 되는가를 이제 최근에 제가 알게 돼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뭐 조사 받는 중이란 나중에 이제 기소될 거라고 보는데 5번을 고쳤어요. 고치는 내용이 너무나 황당합니다. 처음에 받아온 거 한 200여 장 받으니까 그 다음에 다시 불러가지고 이 문구가 잘못됐다. 그래서 또 바꾸고요. 또 말이 안 되는 게 시행사업자를 또 받아와라. 서울시에서 또 받아오니까 그건 또 왜 구청에서 할 일을 뭐 하냐고 이제 담당자를 또 꾸짖고 더 황당한 거는 자꾸를 나중에 이제 다 지금 발표하지만 이쪽에 왼쪽에 오른쪽에 있던 걸 왼쪽으로 바꿔라. 그래서 5번을 바꾸게 됩니다. 정말 황당한.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조사받고 공무원들이 처벌을 받을 텐데요. 과연 그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했겠냐? 아니면 이런 커넥션이 있어서 했겠냐는 거는 내가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밝혀진 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의심스러운 거는 수년에 걸쳐서 받았을 때 다시 받아오고 다시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화영 위원장 이상한 분이죠. 기껏 써줬는데 또 받아와라. 다시 써줘? 2번 써주고 3번 써줄까지 하는데 5번을 써줄 수는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뒤늦게 이제 조합이 출범하면서 그쪽에선 또 열심히 밀어줍니다. 밀어주는 것도 말이 안 되게. 최근에 아마 구청에서 뭐 인감 내라 뭐하라 그건 전혀 구청이 관여할 일이 아니에요. 조합에서 자발적으로 받아서 내야 될 일이지 구청에서 그런 공문을 보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안 되는 일들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거고요. 그건 이제 아마 정리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 과정을 보고 저도 참 요즘 뭐 정치 뉴스에 보면 참 정치인들이 황당한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뭐 꼭 이런 건 아니더라도 근데 이 영등포의 재개발 사업 특히 주민들의 이해가 걸린 그 이익이 걸려 있는
지주들의 이익이죠. 요즘 주택 얼마 전 한 2년 전만 해도 현대건설이 저도 450, 500이면 평당 쳤습니다. 근데 지금 한 700, 800 한대. 그만큼 이제 원자재값 오르고 인건비 오르고 막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오르기 때문에 지금 각 곳의 주택조합의 분쟁이 아마 뉴스에 많이 나올 겁니다. 이 가격으로 못 한다. 건설사가 사실은 중간에 그만두는 적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근데 따지고 보면 800이 들어본들 30평이면 3824 그냥 쉽게 생각하면 2억 4천이에요. 서울 집값이 2억 4천짜리가 있습니까? 물론 거기에 이제 땅값이 포함되지만 땅값이라는 게 용적률 예를 들어서 240% 일반적으로 나왔던 게 240% 여기는 더 높은데 240%라는 건 평당 2.4배를 짓는 겁니다. 그냥 단순 생각해서 1억짜리 땅이라고 해도 평당 얼마입니까? 20%면은 30% 이제 3분의 1 잡고 한 3천만 원, 2천만 원인데 요즘 주택 가격이 그럼 2억 4천에다가 30평이면 들어가는 이제 그 평수로 따지면 땅값 포함해서 4, 5억이면 원래 분양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런 점에서 지주들의 이익을 어떻게 최대화할 거냐에 여러분들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런 지금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물론 공권력이 조사해서 처벌을 하겠지만은 근데 그런 과정에서 정말 어려움을 겪었던 이런 과정을 보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점은 한번 꼭 말씀드려주고 싶었다. 사실 정치인으로서 부끄럽고 정말 그 한탄스러운 일이죠. 그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얼마 전에 그 조합에서 낸 이익금을 보세요. 몇천억씩 남겨놓은 이익금을 만들어놨더라고요. 그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남겨서 누구 다시 조합은 여러분에게 돌려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그 이익금. 몇 년간 자기 수익을 창출하기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나머지는 거의 여기 신탁사도 왔고 위탁사, 건설사 다 투명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크게 움직일 돈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실제 어떤 방식이 여러분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느냐 그런 점에서 제가 보기에 시간도 빠르고 또 경제적으로 확정적으로 이익을 확보했다면 이후에 분쟁도 없을 거니까 여러분들의 판단이 목이고 전 단지 열병합 발전소가 잘 들어오도록 지금 뭐 많이 늦어서 또 정권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다시 또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예전에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사실 서울시 에너지공사도 영등포의 진입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공사의 그 요즘 그 지역난방공사가 50%가 넘게는 이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전체적으로 해요. 거기는 수익이 나요. 그리고 열 사업자가 이제 서울처럼 이제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는 에너지 공사도 있고 또 일반 그 뭐 LG라든지 삼천이라든지 뭐 이런 다 한 24군데가 열 사업자가 있는데 전부 적자입니다. 근데 에너지 공사도 그런 점에서는 이제 수요를 확장해야 수요의 경제라고 해서 많은 가구 수를 공급해줘야 비로소 수익이 남기 때문에 영등포는 전부 개별 난방입니다. 저는 이제 일산에 있고 이제 웬만한 일산 가면 전부 지역 난방입니다. 이제 신도시는 전부 지역 난방이에요. 가장 청정 에너지에다가 따뜻한 물 뭐 이런 게 난방 그 온수 쓰는 거에 전혀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신도시로 가면 무조건 지구 단위 계획은 이제 지역 난방으로 가는데요. 영등포는 지금 사실 여러분들이 시작이고 여기 4, 5천 세대가 들어오면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아파트에 이제 새로 재건축하거나 또 기존 아파트도 열공급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에너지공사도 하나 이 큰 단지를 이제 명불에서 이 안양철을 건너오는데 비용이 많이 들지만 그 정도는 자기는 다 되겠다라고 이제 하면서 했던 겁니다. 아무쪼록 저는 뭐 이 자리에서 이얘기저기 할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정말 이 볼펜을 드시고 김희걸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115일 전까지 서울시의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 7월 15일 날인가요? 여기에서 설명회 하는데도 한번 찾아와가지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오늘은 조금 숫자가 적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제가 도시계획관리위원장 하면서 우리 유하영 회장이 제 방을 정말로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이 양반이 뭐 한다고 나한테 이렇게 쫓아다닐까 생각을 하고 보니까 아마 여기가 2013년도인가요? 13년도에 인가를 받아놓고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로 답답하고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 우리 지금 김영대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과정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일은 더디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은 의심을 하고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제가 이화영 회장을 만났을 때는 굉장히 열정도 강하고 사람이 굉장히 순수하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 그렇다면은 제가 힘은 미약할지언정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등포 물레동 하면은 서울의 중심이고 초역세권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서 저렇게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 왜 있을까? 더군다나 저기는 중공업 지역에다가 우리가 서울시에서 할 때 지금 대부분이 중공업 지역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부분들을 잡아줘야 도심이 발전할 수 있다. 그리고 서울 인구가 과거에는 1300만, 1400만 가까이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 인구가 얼마냐? 998만이에요. 1000만이 안 됩니다. 이 1000만이 안 되게끔 만들어진 원인이 어디 있느냐? 바로 도시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영등포 물레동뿐만 아니라 제가 서울시 도시계획관리위원장 하면서 세운상가 주변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을 빨리 실행하라.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여기에 한 구역을 가지고 35개로 쪼개놓고 일을 진행하라고 그러면은 35개로 소규모로 나눠가지고 일을 진행하라 그러면은 진행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난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난개발이 된다 그러면은 지역의 재산 가치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 올라가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세운상가 주변에는 도로가 큰 도로가에는 뭐 금은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는 아직도 하지 말자 그래요. 근데 그 이면에 가보면은 사람 살 곳이 아니에요. 천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수도 서울이 외국에 가보면 7대 도시네 8대 도시네 하는데 정작 세운상가 지붕에 올라가서 보면은 세상에 수도 서울이 이런 도시가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앞에 가서 고궁을 돌아볼 때는 정말 좋죠. 그러나 세운상가 위에 올라가 보면은 지붕도 다 날아가고 비닐 씌워서 타이어 얹어놓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광역 개발해라. 그래야만이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거다. 그래서 도심 공동화 현상을 막고 경기도로 빠져나갔던 서울 사람들이 다시 몰려오게끔 만들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 영등포구 물레동에 와서 보니까 지금 그런 현상이 여기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하고 사업하던 분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경기도로 빠져나가고 또 그 건물을 가지고 있던 분들은 지금 세도 못 받고 세금만 내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러면은 자산 가치를 어떻게 하면 빨리 많이 높일 수 있을까?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주택을 하면서 공공개발이다, 모아주택이다, 오늘처럼 토지 등 소유자 방식이다, 조합 방식이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성이 없었을 때에 하는 부분이 뭐냐? 공공개발하고 있잖아요. 이 공공개발도 안 되고 쪼가리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난개발이 이루어지니까 3개가 됐든 4개가 됐든 지역별로 모아라. 그래서 모아 주택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잖아요. 엊그저께도 서울에 64개 모아주택이 조합을 설립했습니다. 불가피하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데 2018년 2월 9일 이후에는 토지 등 소유자 방식의 사업을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 인가를 받아놓았던 영등포 물레동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 이화영 회장이 그러고 보면은 그 열정을 그 당시에도 굉장히 많이 쏟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2013년도에 이런 사업 방식을 강구를 해서 추진을 해놨을까? 참 의아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의아하게 생각되는 부분들 중에서 또 의아한 것, 이 좋은 방식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는데 영등포구 물레동은 왜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됐을까? 지난 9년 전에 판단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에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벌써 9살이라는 연세를 더 드셨습니다. 조합 방식은 보통 10년 넘게 걸립니다. 제가 양천구 출신입니다. 양천구 신정 3동, 4동, 신월 2동, 6동이 제 지역구입니다. 거기 가보십시오. 2013년도에 제가 구의원 하면서 이명박 시장이 그때 당시에 뉴타운 지구 지정을 했습니다. 진행이 안 됐습니다. 제가 2014년도에 서울시의원이 돼서 도시계획관리위원이 되겠다고 싸우고 들어갔습니다. 왜? 제 지역 발전시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가서 도시계획관리위원 하면서 실질적으로 제 지역의 변화 발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20년도에 완공을 시켰던 지역이 있습니다. 또 지금도 추진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조합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일몰제 적용을 받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2년 연장을 시켜놨습니다. 그 주변은 다 개발이 됐는데 산동네, 고동네만 지역 개발이 안 된다 그러면 사람 살 곳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지역 주민들은 어찌됐든 간에 지난 20년 가까이 끌어왔는데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연장을 시켜놨습니다. 그러면은 그 조합 방식으로 가는 데에서는 그분들이 앞으로 분담금을 얼마나 더 낼지는 나중에 알아서 할 일들이고, 영등포구 물레동에서 토지 등 소유자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여기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잘 나가는 조합, 사업성이 좋은 조합에서 분양가 따져봤을 때 보편적으로 공급가액을 85% 정도에 공급을 합니다. 그런데 영등포 물레동은 62.5%에 공급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적어도 22.5% 정도는 무조건 이득을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더군다나 조합에 있어서는 선조건이라는 게 없습니다. 선조건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재산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그때 가서 판단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 안에는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토지 등 소유자 방식은 지분 확정제입니다. 여러분들의 지분을 몇 퍼센트 어떻게 주겠다는 것을 확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좋은 방법을 가지고서도 아직까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나는 이화영 회장이 여기에 대해서 2013년도에 인가를 받아놨다는 것도 의아한 것이고, 그 좋은 방법을 가지고 지금도 못하고 있다는 것도 의아하다.
나는 지금 제가 사업을 한다 그러면 조합 방식 안 합니다.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는데 이 좋은 방법이 앞으로도 계속되느냐? 아니란 얘기입니다. 2018년 2월 9일자로 도정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20인 이하만이 가능한다. 20인 이하만이. 그런데 여기는 적어도 1100명, 12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대규모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일이 왜 못하고 있느냐. 더군다나 여러분들의 재산 가치가 얼마가 된다는 것을 산술적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고 또 여러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지분이 얼마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하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진행을 못할까? 참 의아하다. 또 우리 이제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자식들한테 재산 가치를 물려줄 때 현재 가치로 물려줄 거냐 아니면 지금보다 더블이 돼 있는 재산 가치를 늘려줄 거냐. 더블이 된다 하더라도 별도의 세금을 더 많이 내고 그러질 않아요. 왜? 아까도 말씀드린 지분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런 좋은 방법을 가지고서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조합 방식은 최소 10년 걸리는데 토지 등 소유자 방식은 절반이면 해결할 수 있다. 왜 절반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철거하는데 1년 걸립니다. 그죠? 건축하는데 3년 걸립니다. 또 조합 방식을 선택해서 거기에 많은 이득금을 남겨놓는다 해서 여러분들한테 단 1원 한 푼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의 재산하고 관련 없는다는 얘기예요. 자, 둔천동 주공아파트가 난리가 났습니다. 애초에 2조 6천억 사업이었던 것이 4조 2천억 갑니다. 각 세대당 6천 명이 1억 8천만 원씩 더 물으라는 얘기. 1억 8천만 원씩 물어도 내 재산이 얼마나 들어올지 모릅니다. 서울에요. 준공난 지 10년이 지나고 난 뒤에도 조합을 해산하지 못하는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왜 그러냐? 이득금 많이 챙겼어. 그 이득금 못 돌려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떡하냐? 조합장 비롯해서 임원들이 그 돈 다 소진될 때까지 깔고 앉아 있어야 돼. 봉급 받아가야 돼. 소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 그런 방법밖에 없어. 그런데 토지 등 소유자 방식은 이화영 회장이 추진하는데 이득금 남기지 않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곧바로 제로로 만들어야겠다. 그 얘기는 토지 등 소유자들이 각기 다 모아서 사업하는 거기 때문에 내 사업 내가 진행하는 거다. 그러는 겁니다. 이러한 좋은 방식을 가지고 사업이 안 된다는 것도 의아하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우리 토지 등 소유자들도 의아하고 저는 제가 전문 개발을 한다 그러면은 참 지금도 그렇습니다. 쪼가리로 한다 하더라도 20인 이하 토지 등 소유자 방식이라 하더라도 나는 그걸로 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값이 올라가는 데는 요건들을 갖춰야 됩니다. 어떤 요건요? 교통, 도로가 확보가 돼야죠. 교통, 교육, 문화, 의료, 복지, 그 다음에 경관. 연세가 들어갈수록 산을 끼고 공원을 끼고 살아야만이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어디를 찾습니까? 한강변을 찾죠. 물을 쳐다보고 살 수 있는. 그러나 연세가 들어갈수록 산을 끼고 살아라. 그래야만이 건강하고 재산 가치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목동 아파트가 저 난리겠습니까? 그럼 목동 아파트가 지금 40년 가까이 돼갑니다.
언제 개발될 것이냐? 목동 아파트는 재개발이 아니라 재건축으로 가는 겁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이루어질 것 같냐? 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재건축 사항도 그러는데. 근데 목동 아파트가 평당 4천만 원, 5천만 원, 6천만 원 갑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교육 환경 좋죠? 다소 안 좋은 것은 딱 한 가지 안 좋은 거 있어요. 교통이 안 좋습니다. 교통이 안 좋다 보니까 경전철 깔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전철 깔아지면 목동 아파트는 더 올라갑니다. 그런데 영등포 물레동은 목동 아파트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역세권. 거기다가 소규모로 개발하는 게 아니라 대규모 광역 개발을 통해서 공원 확보를 할 것이고, 여기에 각종 또 지식산업센터를 비롯해서 여러 도시 구성의 요건들이 함께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는 최고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한 최고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의 여생을 보낼 것이냐, 아니면 남개발을 통해서 별로 부가가치 가지 않는 그런 곳에서 살아갈 것이냐. 더 넓은 공원, 집 밖으로 나오면 공원이 있고 그 공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함께 열어가는 것이 사람 사는 세상, 하늘 아래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 생활의 의식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조합 방식이 좋느냐, 토지 등 소유자 방식이 좋느냐, 이제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더군다나 돈 필요한 분들, 신탁사에서 먼저 돈 주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무이자로 주겠다는데, 필요한 분 갖다 쓰셔야죠. 나중에 여유되면 그거 싹 반납하고 내 지분대로 달라 하셔야죠. 내 재산 가치는 다른 사람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내가 내 재산 가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열어가야 됩니다. 부동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저도 서울시에서 제가 도시계획관리위원장 했다고 그랬죠. 도시계획관리 하면서도 주택정책, 재개발, 재건축, 공공재개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문의를 하고, 또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서민주택, SH통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늘 만들어갈 때마다 부러운 것이 언제나 대규모 개발을 통해서 지금 서울에서 가장 부유한 동네라고 생각되는, 얼마나 좋습니까? 서울숲에 가면은 100층짜리 건물 해가지고 두 동 쫙 올라가 있죠. 그거 얼마짜리겠습니까? 나는 저기 사는 사람들 보면은 참 부럽다. 그런데 거기는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새로 만들어질 곳이 자산 가치가 높아지는 것. 새로 만들어지는 곳 어디입니까? 영등포구 물레동. 나는 이런 곳에서 내가 내 땅을 가지고 있으면 참 행복하겠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부자들이고 행복한 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참 부럽습니다. 저도 제 아버지가 여기에 땅이라도 좀 남기러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등포구 물레동이 서울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노력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또 이런 거 한번 보고 저도 서울 시민으로서 함께 행복을 열어갈 수 있다, 그런다 그러면은 그것도 하나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영등포 갑 위원장 문병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 총회 할 때 한번 간담회 할 때 한번 와서 인사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물레동 1구역 2, 3과 4가 재개발 사업 설명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준비하신 이화영 회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사실은 좀 일정이 바빠갖고 못 올 사정했는데 물레동이라고 해서 특별히 제가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성이 문가입니다. 문가. 근데 우리 문가하고 물레동하고 인연이 있어요. 알고 계세요 혹시? 물레라는 게 물레 이 목화시 돌리는 물레를 말합니다. 물레. 우리 익자 전자 문익자 전자 할아버지께서 그 목화시를 가져와 가지고 그 목화시를 개량하고 물레를 만들고 이 방적 관련 일을 한 곳이 바로 물레동이에요. 그래서 익자 전자 할아버님의 손자들이 이 지역에서 많이 살면서 그러한 조선시대, 고려시대를 거쳐서 방적 관련 일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해방 후에 여기에 방적에서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게 다 유래가 있는 겁니다. 그냥 된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영등포, 제가 이제 인천에서 국회의원을 2번 했는데 제가 영등포 갑에 온 이유를 최근에 제가 좀 실감을 했어요. 아, 우리 익자 할아버지께서 너가 물레동 가서 영등포 가서 거기를 좀 발전시켜라 그런 사명을 저한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레동 하면은 그냥 왠지 정이 가깝고 우리 조상 어르신들이 살았던 곳 또 그분들이 목화시를 통해서 우리 백성들을 따뜻하게 했던 그런 곳이구나 하는 정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못 올 사정했는데 물레동 이화영 회장 얼굴 보고 왔지만은 또 물레동의 사업이라고 해서 제가 또 특별히 정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여튼 뭐 앞에 우리 김익걸 위원장님도 전문가로서 아주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지금 우리 주민들은 이런 구도심, 오래된 건축물을 좀 신도시로 바꿔서 어떻게 하면 좀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어서 좀 아파트값도 좀 올라가고 재산도 증식되고 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들어가고 계시고 어떤 방식이든지 이제 뭐 잘 해결이 되고 빨리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할 일은 우리 이제 오세훈 시장님이나 최영훈 부총장님하고 잘 소통해가지고 이러한 재개발 사업의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좀 신속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연결률도 좀 높여드리고 우리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제 할 일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오늘 여기 우리 저 일가 종친의 총회장님이 나와 계시고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압박을 많이 합니다. 지금 물레동 뭐 이런 사업 잘 되게 좀 하라고 압박을 해서 제가 또 특별히 지금 어깨가 좀 무겁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 물레동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모두가 힘을 모아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우리 영등포에서 좀 열심히 일 좀 해달라는 뜻으로 여러분들 문병우 위원장님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설계 계획과 또 분양가 분석을 여러분들 제가 잠깐 설명하고 또 질의응답 받고 폐회하고 마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거리가 저는 평생 프로젝트 파이낸싱 금융만 이렇게 해온 사람입니다. 이 처음에 물레동 지주 협의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말씀을 듣고 이화영 회장님하고 지금 그럭저럭 한 2년이 흘렀나요? 참 좋은 위치에 저도 수많은 전국의 사이트를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많이 이렇게 자금 지원도 해주고 해봤는데 지금 사실 서울에 가장 필요한 게 이제 아파트하고 주거시설, 그다음에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위치 좋은 곳에 이게 아직도 개발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가보면 참 이거 아까
그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 가장 좋은 위치에 이 땅들이 빨리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메리츠 금융그룹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한민국 랭킹 1위입니다. 저희가 한 사업장에 10조 이상 되는 거를 저희가 이렇게 자금 지원을 해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지주 여러분들께서 이화영 회장님 빨리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금은 저희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탁 방식을 통해서 지주분들의 그 토지를 안전하게 다 관리하고 이렇게 해주는 방식이니까요. 많은 그 참여가 있으셔서 신속하게 진행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돈 좀 많이 쏴달라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 강진규 상무님한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설계 계획와 분양가 분석을 제가 넘겨가면서 자료를 넘겨가면서 좀 설명 좀 해드려야 되겠는데, 예, 사업 계획 위치들은 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죠? 예, 물레동 도시환경 사업 계획 구역 계획입니다. 이런 내용은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레동 1구역 2상가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사업 또 정비계획 변경을 해야 하는 이유 및 상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재개발 또 소단위 관리형 또 지역 중심형 또 통합 개발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보시고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스스로 한번 마음속으로 선택 한번 해보시죠. 저 위에 보면 슬럼화, 주민 불편, 재산 가치 하락. 내 재산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 통합 개발을 보니까 현대화, 도로 및 주차 해결, 재산 가치 상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같으면 뭐 이것만 보고도 그냥 통합 개발로 갈 것 같아요. 예, 물레동 1구역 2상가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아닙니다. 위치는 이렇고요. 면적도 용도 지역, 이렇게 중공업 지역, 일반 상업 지역, 자연 녹지 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 경위는 맨 마지막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레동 1가에서 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이 지정됐고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포함한 지형 도면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인데요. 여러분들 기존의 정비계획 결정도를 보시면 되고 또 이거는 현재 변경된 겁니다. 요거를 정확히 세부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건축계획 아닌데요. 이거는 배치도 1구역과 2, 3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조감도입니다. 예, 이건 건축계획 아닌데요. 물레동 2가 3가 배치도입니다. 이건 조감도. 예, 또 물레동 도시환경정비사업계획 건축계획입니다.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사무실에 오시면 자세하게 알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오셔서 과연 나한테 돌아오고 나한테 혜택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예, 물레 1구역입니다. 이런 그 내용은 같고요. 물레동 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계획 구역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이죠. 이건 배치도입니다. 여러분들 배치도 보니까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예. 제가 봐도 진짜 이 정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 영등포구에서 아니 또 서울시에서 아니 또 전국에서 아마 최고에 가는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예, 이거는 뭐 제가 설명 안 들어도 잘 아실 것 같고, 예,
지식산업센터 단면도입니다. 예, 물레 2가 3가입니다. 예, 요 고유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하고 고유 번호증이죠. 예, 이것도 구역 계획 아닙니다. 예, 물레동 2가 3가 도시 환경 정비 사업 계획 건축 계획. 예, 보시니까 너무 좋죠, 여러분. 예, 저는 진짜 딱 이렇게만 세워진다면 물레동이 엄청난 가치가 뛰고 진짜 명동은 저리 가라 할 것 같습니다. 대치도입니다. 예, 지상 40층 단면도, 또 단면도 두 번째 거. 예, 다음은 물레 4가입니다. 예, 고유번호증하고 등록번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물레 4가도 도시환경 구역계획. 예, 물레 4가도 저도 영등포에서 약 40년째 살고 있는데요. 좀 너무 아직 지금 현재 낙후되어 있지만 이렇게만 변한다면 물레동 4가도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통합 배치도죠. 물레 4가가 이렇게 지식산업센터 또 아파트 주상복합 이렇게 쓱 들어선다면 정말 최고의 가치가 있는 곳으로 변화될 것 같습니다. 예, 배치도 및 조감도 공동주택 관련된 겁니다. 여러분들 이 조감도 보시니까 어떠세요? 예, 만약에 이대로만 서준다면 여러분들 눈에 보기도 좋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예, 이건 배치도 및 조감도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예, 물레동 도시환경정비사업 현황인데요. 여러분들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의가 무엇인지 또 공동시행자가 누구인지 이런 것만 정확히 알면 우리가 의심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다 보니까 누구 말에 이렇게 치우치고 그러는 것이지, 내가 지식이 정확하게 있다면 누구한테 치우칠 일이 없습니다. 그대로 밀고 나갈 수 있는 거죠. 예, 도시정비 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토지정 소유자 방식이 어떻게 좋은지, 몇 년 걸리는지, 아까 우리 김희걸 위원장님께서 한 5년, 6년 걸린다고 그랬죠. 토지정 소유자 방식 진행은. 예, 이렇게 이게 장점입니다. 여러분들 사업 기간, 비용 이런 것들이 대폭 단축되고 절감이 된다면 당연히 선택을 해야 되겠죠. 예, 이 조합 방식의 문제점, 꼭 지금 조합 방식이 안 좋다 하기 전에 예상 사업 기간이 얼마나 걸리고 내 자산 가치를 얼마나 보존받을 수 있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보라는 거예요. 뭐 나쁘다 좋다 이런 걸 떠나서 과연 조합 방식으로 했을 때 내가 돈을 얼마나 내놔야 되는지도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토지 등 소유자 방식으로 하는 지금 물레동의 이 사업 형태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많은 것을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또 사업 기간, 절차, 여러분들 위에는 토지정 소유자 방식이고 아래는 조합 방식으로 할 경우입니다. 먼저 길이만 봐도 어떤 것이 짧고 어떤 것이 긴지 그냥 여러분들 그냥 상식적으로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예, 하나는 짧고 하나는 긴다.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되도록이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빨리빨리도 많이 가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55개월에서 60개월을 할 것인지 130개월을 할 것인지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하시고 빨리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이것도 어떤 것이 장점이고 어떤 것이 비용이 절감되는지 기간이 어떤 것이 단축되는지 이것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뭐 누가 일부러 만든 것도 아니에요. 이게 정확한 공식이고 정확한 방법이라는 것을 어디서든지 이런 방법밖에 쓸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물레동에서만 이렇게 혹시 했지 않냐? 그렇게 안 돼요. 서울시 전국에서 아마
똑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방법을 선택하려고 아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물레동의 도시환경 정비 사업의 타현장 사례 이런 것도 여러분들 좀 보시고 과연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토지 등 소유자 방식은 어떤 방식인지를 잘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유아용 회장님이나 김익걸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여러분들한테 지주협의회 지주님들한테 드리는 혜택 요거를 정확히 여러분들은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나한테 어떻게 돌아오고 일반 분양가의 뭐 62.5%라 그랬 것 같은데요. 지식산업센터 40평형 분양권이 생기고 또 감정평가의 40%, 철거보상비, 무이자 대여, 또 현재 받는 월세 기준 40개월치를 100% 지급하겠다는 그런 사업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정확히 숙지하신다면 앞으로 어떤 거에도 치우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억울한 사람이 한 명도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랍니다. 예, 서울의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입니다. 저는 아직 뭐 아파트에서 살지 못하는 빌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인데요. 아파트에서 제가 한 30년 전에 살아봤는데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2층짜리로 사는데 이렇게 아파트, 이런 좋은 아파트에서 저도 한번 살기를 소망하는데 여러분은 이런 아파트를 가지고 또 지주로서 이렇게 같이 참여하고 있다는 게 저도 부럽습니다. 그렇게 참고로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가면서 과연 나하고 내 거와 내 자산 가치는 어디에 있는지 또 얼마인지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아서 이런 지식을 좀 쌓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이런 거는 뭐 제가 여러분들 말씀 안 드려도 너무나 잘 알 것 같아서 넘어가고, 예,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빨리 움직여지면 이런 것들이 빨리 당겨질 수 있고, 여러분들이 좀 늦게 움직이면 또 늦춰집니다. 이런 거는 뭐 상식적인 거기 때문에 요 날짜대로 움직여준다면 이렇게 2027년 2월 달엔 입주 및 정산하고 해산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내용입니다. 2027년이면 여러분들 빨리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뭐 한 5년 남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거 시간 금방 흐릅니다. 예, 어떻게 설명 잘 되셨습니까? 아무튼 토지 등 소유자 방식과 조합 방식이 나에게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 여러분들이 정확히 좀 오늘 아셨다면 빨리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이화영 회장님 여러분들 많이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자주 찾아주셔서 궁금한 거 있으면 빨리빨리 물어보고 이해를 하시고 도장도 찍어줄 수 있으면 도장도 찍어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지주협의회 대표님이나 또 질문할 거 있으면 우리 이화영 회장님에게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거 어떻게 오늘 궁금한 거 다 풀린 것 같습니까? 예. 자, 우리 이화영 회장님 마지막으로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설명이 이제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저는 제 일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면 내 말이라는 말뿐이 안 돼요, 표현이.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지인들의 이제 대변을 받고 저 역시 정말 안타까운 점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월세 40개월 주는데 없습니다. 근데 이건 공식석상에 이거는 소멸성이에요. 월세 40개월 받는 거. 이런 데는 대한민국에 어디 가도 없습니다. 여기 우리 저기 메리츠 증권사가 오셨지만
이런 현상이나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메르시 증권이 대한민국에서 몇인지는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도 저를 믿고 이 많은 돈을 지금 20억이 나온 게 아닙니다. 몇백억이 지금 우리 동네에 나왔습니다. 이미. 그런데 아직도 귀를 멀리하고 눈을 안 뜨고 있는 여러분들이 저는 매우 안타까워요. 왜? 나도 내 재산이 있고 봉사는 봉사고 또 내 재산을 지키는 것은 나의 이익이고 이건 분명히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봉사한다고 해서 막 내 거 다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 재산도 지키고 이웃집도 살게 해주고 모르는 사람 안내도 해주고 이게 봉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저와 같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1인 1명만 안내해 주신다면 아마도 우리가 무궁화 꽃이 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좀 1인 1인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분에서 월세가 정말 무이자냐 그런 분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그거는 소멸성입니다. 이게 어디 가시든지 설명해도 꼭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건 공식석상에 지금 이제 기자님들이 오셔서 다 기자를 하고 다 녹음하고 많은 분들이 봤는데 40%는 준공이 끝나면 제출해야 할 돈입니다. 40%는 이제 감정가에 그 대신 지금 받고 있는 월세 이거는 철거가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매월 신탁해서 자기 통장으로 입금을 드리는데 지금 받고 있는 계약서가 그게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소멸성입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40개월 월세를 준다니까 다 그거를 의아해요. 근데 저희는 업자가 사실 없습니다. 업자가 없다는 거는 나도 지주고 또 1, 2가는 제가 19년도에 여기 주민들이 계시는데 어르신들이 저한테 밀어주셨어요. 도와달라고. 그래서 도와주는 반면에 제가 1, 2가를 안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해주고. 그런데 1, 2가가 지금 나누어졌다고 난리 아닌 난리가 났는데 절대로 못 나눠집니다. 왜? 지난 5월 달에 원복을 시켰고 아까 우리 여기 김익을 위원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명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민들이 여러분들이 조금만 도와주신다면 절대로 그거는 분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분할이 된다면 복지 차원에서 첫째 주차장도 없어요. 둘째 노인복지 해결이 안 됩니다. 왜? 빌라는 주택법에 의해서 빌라는 경비를 쓸 수가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는. 그러면 아파트는 나홀로 아파트에도 아파트라는 이름은 경비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9살, 10살 금방 더 먹어요. 그러면 누가 병들어서 누가 밥 먹으러 안 나와도 몰라요. 근데 빌라는 그런 고독사가 너무 많이 옵니다. 그러나 아파트는 그런 무리를 다 예방할 수가 있어서 서울시에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 가셨는데 서울시 오세훈 시장님도 절대로 여기는 난개발을 두지 않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돌아가셔서 제가 조금 전에 부탁드렸지만 1인 1명만 협조를 해주신다면 아마도 제가 이제 중간 보고 다음에는 더 많은 보고를 해드릴 것 같아요. 지금 처음에 우리 일기로 해주신 분이 지금 여기 오셨는데 그분을 하여금 지금 나간 돈이 20억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숫자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메르치가 여기 계셔서 그러나 많은 돈이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점은 지금 일반 주택이나 일반 금융에서 융자 잘 안 내줍니다. 은행에서. 왜? 지금 이렇게 이제 시국이 난세고 금리를 올리는 과정이다 보니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확정 지분제라는 거는 우리 지주가 내 평만큼 받으면 약정을 하고 내 집을 신탁에다 맡기는 거예요. 절대 신탁에다가 뭐 팔아먹고 신탁에다가 그 공사를 하라고 주는 게 아니고 내 집을 내가 이하용이고 어떻게 관리를 하겠어요. 절대 관리 못합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맡겨. 을동이 집, 갑동이 집 다 순자 집 당신 맡아주시오. 그럼 언제까지?
등기를 새로 집을 지어서 등기를 받아갈 때까지. 그러면 이화영이고 누구고 대통령하고 그 집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이 점을 꼭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